제5강 로비장 의자 만들기입니다. 자, 시청이라든지 학교에 복도에 있는 등받이가 없는 로비에 놓이는 의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폭이 1800 정도 하니까요. 자, 일단은 의자에 쿠션을 받치고 있는 금속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명령을 클릭하시고요. 박스의 길이를 1800으로 설정하고, 박스의 높이를 550 정도, 5cm죠? 5cm. 그리고 박스의 높이를 80 정도로 설정합니다. 자, 줌 익스텐드 5를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양 끝에 실린더를 하나 500짜리, 즉 50cm짜리 높이의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실린더가 위로 올라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마이너스가 되게. 자, 헤이트 세그먼트는 당연히 1로 고쳐주시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500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옆으로 복사 한번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X축을 건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 자, 기존에는 카피 명령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거 같이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인스턴스에 놓고 OK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객체를 이렇게 이동하면 같이 크기나 형태가 변경되는 게 그렇죠? 인스턴스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속을 받치고 있는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쉐입에서 렉탱글, 자, 대략적인 형태를, 자, 원보다는 좀 크게 쉐입을 그려주시고요. 자, 형태는 170, 자, 그리고 두께는, 자, 7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원보다 커야 원을 받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두께를 부여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를 주시고요. 여기다가 5cm죠? 자, 5cm를 부여한 다음에 옆으로 밑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자, 렉탱글로 다시 이동해 볼까요? 양 끝을 동그랗게 말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스택이 쌓여 있지만 중간에도 명령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렉탱글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Edit Spline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Edit Spline 클릭. 자, 이렇게 중간에도 추가가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버텍스 양 끝을 이렇게 필렛으로 말아 보겠습니다. 쭉 명령을 내려주시고요. 필렛으로 최대한 위까지 올려주시면 양 끝이 원이 되죠. 그리고 양 끝에 있는 원이 점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합쳐 보겠습니다. 웰드를 10 정도로 주고 점을 합치는 명령 웰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합쳐지죠. 자, 그러면 다시 익스트루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께가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끝 모서리까지 이렇게 둥글게 처리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3등분 한 후에 약간 꺾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꺾냐면요. 약간 이렇게 대각선이 되게끔 꺾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객체가 3차원이 돼야 슬라이스라는 명령을 나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명령을 추가해 볼까요? edit mesh라는 명령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폴리건이라는 명령으로 자, 레프트에서 잘라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이렇게 선택.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자, 슬라이스 플레인이라는 명령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를 90도만큼 회전해야 하니까 앵글 톡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90도로 돌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 원기둥보다 왼쪽으로 자, 무브 원기둥보다 왼쪽으로 슬라이스 한번 해주시고요. 원기둥보다 오른쪽으로 슬라이스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그리고 슬라이스 플레인이라는 명령을 꺼주시고 버텍스 자, 여기서 회전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X축 보면은요. 자, 이렇게 Y축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쭉 일직선이 되게끔 자, 각도를 맞춰주시고 높이를 맞춰주세요. 대략 이 정도면 되겠죠? 여기도 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대략 각을 주고 기울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 이렇게 각이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이걸 받치고 있는 플라스틱을 좀 넣어 볼까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실린더로, 자, 실린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밑에 받치고 있는 형태. 자, 이 객체가 안 보이면 작업하기 편하겠죠? 자, 여기를, 자, 인터벌 폴리 명령으로 컨버터 시킨 후에 폴리건, 자, 밑부분을 이렇게 확대하고, 자, 선택합니다. 자, 뭘 쓰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베벨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늘렸다가 줄였다가 편하겠죠? 자, 높이가 현재 10만큼 됐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값을 크게 주면 되고요. 자, 높이를 살짝 약하게 준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하면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하죠? 자, 높이는 차이를 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요, 동일하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크기, 동일하게 주려면 0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형태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unhide all이란 명령으로 이 객체를 뒤쪽에도 하나 복사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copy라고 명령을 주면 되겠죠? 굳이 인스턴스는 필요 없으니까요. 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카피로 그냥 주세요. 자, 인스턴스는 꼭 필요할 때만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리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소파의 형태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FFD를 처음 써보는데, 자, 그러면 extend primitive에서 chamfer box 명령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chamfer box 명령을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만 그려주세요. 자, 사각형의 사이즈는요, 600, 600 이렇게 주겠습니다. 600. 자, 자, 높이는 15cm, 즉 150 정도를 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instance 명령을 주면 되겠죠? 자, 카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자, instance에 두 개로. 자, 이렇게 줬더니 지금 현재 계산했던 느낌보다는 자, 의자 형태가 좀 작네요. 그렇죠? 700, 700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700, 700. 자, 전체적으로 다 변했죠? 자, 인스턴스를 줬기 때문에 지금 크기가 다 한꺼번에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700 정도가 딱 맞죠? 자, 이렇게 된 형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객체를 쉬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거나 또는 잘록하게 쉬고 싶어요. 그러면 객체를 챔퍼 박스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세그먼트가 있어야겠죠? 5개나 6개 정도 세그먼트를 주세요. 자, 세그먼트가 들어가게 되면 형태를 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객체에다가 형태를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ffd444라는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상자 포인트가 4개씩, 그렇죠? 자, 가로, 세로 4개씩, 그리고 높이도 4개씩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수정하는데, 자, 여기서 하단부가 이렇게 내려오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Y축으로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가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를 회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 형태와 90도가 되게끔 회전을 시키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태를 원하는 대로 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 세 개가 다 동시에 자,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이 객체들을 자, 조금만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크로스 방식으로 선택하시고 자, 조금만 위로 여기가 기준이니까요. 이렇게 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자, 이제는 매핑을 한번 해볼까요? 매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먼저 플랜을 하나 깔아주시고요.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의 플랜 그리고 기억하시죠? 세그먼트는 1로 고쳐주시고 자, 높이가 맞지 않죠? 자, 플랜을 밑으로 내려도 좋고 객체를 위로 올려도 좋습니다. 자, 플랜이 좀 작다라는 거 느끼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값을 좀 부여하면 되는데 동일한 값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만 정도. 자, 2만으로 값을 입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꽉 차 보이겠죠? 자, 그리고 최대한 확대해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3개 넣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라이트, 타겟 스포트 라이트 하나, 둘, 셋. 자, 가장 적절한 라이트의 위치나 값은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라이트 넣는 방법은 이렇게 넣어주고 상황에 따라서 수정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물론 지금 하는 방식, 라이트를 넣는 방식은요. 객체가 하나일 때입니다. 객체가 막 인테리어나 건축물 할 때 라이트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부적절하겠죠. 적절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이나 객체를 이렇게 라이트를 줄 때는 세 방향에서 주는 게 적절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주는 건 주광으로 쓰고, 자, 컬러를 변경해도 좋고, 또는 자, 그림자를 ON을 눌러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까요? 렌더링. 자, 이런 느낌이네요. 막 라이트가 섞여 있고 막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느낌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좀 자연스러운 형태가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값을 좀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자, 금속 재질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속 재질에 익숙하신가요? 자, 금속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금속 재질은 뭔지 아시겠죠? 이 다리 부분에 해당되는 게 금속 재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assign. 자, 여기도 선택, assign. 자, 회색으로 변한 이 부분만, 그렇죠? 제대로 된 거죠. 자, 여기를 금속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맵스에 리플렉션을 들어가서 레이 트레이스를 넣는 거죠. 그렇지, 기억하시죠? 레이 트레이스를 집어넣고, 자, 레이 트레이스를 그냥 집어넣으면 단순한 반사가 되니까 금속 재질적인 느낌이 나려면, 자, 이미지를 집어넣었죠. 백그라운드에 놓은 비트맵. 자, 그리고 자, MISC라는 폴더, 맵스 안에 MISC라는 폴더 안에 크루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해도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크루믹을 많이 사용하니까 클릭.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명하고 질감이 강한 걸 원하신다면 이렇게 써도 좋고요.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걸 원하신다면 블록 값을 10 정도로 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좀 뭉개지면서 느낌이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쇼맵을 눌러보면 맵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빛을 좀 조절해야겠죠. 제일 상위 구조로 올라오셔서 빛을 메탈로 바꿔주시고요. 자, 하이라이트 부분을 최대한 많이 줘서 이 부분이 어둡게, 그리고 어둡고 강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자, 무거운 금속의 재질이 싫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값을 낮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밝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무거운 금속 질감을 원하신다면 강하고 뾰족한 느낌을 주세요. 그러면 느낌이 좀 더 강해지겠죠? 자, 렌더링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금속이 바닥에 있는 형태의 반사가 돼서 나오게 되겠죠? 자, 바닥 재질 한번 넣어볼까요? 바닥은 자, assign 여기는 바닥 재질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바닥 재질은 역시 디퓨즈에서 비트맵. 자, 이번에는요, 스톤에 있는 명령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톤에 있는 대리석을 한번 찾아서 넣어보죠. 자, 이건 빨간 대리석은 어떨까요? 이런 거. 자, 마블 중에 빨간 거. 자, 더블 클릭하시고, 쇼맵. 자, 현재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자, 렌더링을 걸어보고 바닥 재질의 질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한 타일링을 10 정도로 고쳐서 느낌을 다시 확인해 보죠. 자, 이 정도도 사실 큰 건데요. 자, 타일링을 20 정도로 다시 렌더링. 자, 이런 느낌에다가, 그렇죠? 반사까지 일어나면 좋겠죠? 그러면 맵스에 가셔서 리플렉션에 플랫 미러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른 거 설정 없이, 물론 블러는 상황에 봐서
블로 값은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싶으면 자, 이 정도 반사가 일어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석이니까요. 굉장히 질이 좋은 대리석이고 잘 그 광택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게 싫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5 정도의 블로를 주시고요. 자, 반사도를 살짝 70%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보통은 45% 정도 내려주는데 반사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시면 값을 좀 조절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여기 패브릭을 한번 넣어보죠. 자, 객체에 자, 쿠션이라고 넣어볼까요? 자, 쿠션에 어사인. 자, 어사인을 한 다음에요. 이 부분에다가 자, 스톤은 아니겠죠? 그러면 패브릭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로 들어가셔서 자, 어떤 패턴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자, 뭐 이런 섬유 재질, 이런 자, 카페트 같은 느낌보다는 이런 섬유 재질이 좋겠죠? 약간 블루 느낌이 들어간 색상으로 카페트 느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쇼맵.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고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약간 막 이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죠? UV맵 W로 좌표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U라고 쳐주세요. U. 자, UVW맵. 자, U 쳤는데도 제대로 안 가는 사람들은 한글 키가 눌러져 있는 거죠. 그렇죠? UVW맵. 당연히 박스 타입이죠. 꽉 차게 이렇게 잡아줘야 하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역시 세 곳을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assign.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자, 쿠션에 들어가고 있는 타일링을 좀 높여볼까요? 3 정도로 타일링을 많이 줘서 느낌을 잡아보고 자, 전체적인 라이트의 값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라이트를 조금만 더 환하게 바꾸고 컬러를 넣어보죠. 자, 라이트의 자, 주광에 해당되는 부분에요. 멀티플라이는 1.2 정도로 좀 확대해주고 자, 그리고 컬러는 약간 옐로우 계열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약간 노란빛이 나게 자, 그리고 오른쪽도 컬러를 좀 넣어보죠. 약간 오른쪽은 파란색 계열이 나오게 자, 이렇게 해서 컬러도 넣어보고 느낌을 좀 찾아보죠. 자, 푸른색 느낌이 들어가는 건 사실 금속 재질에 좀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가 좀 어색하죠? 지금 여기에 어떤 그 R값이라든지 이렇게 모서리가 좀 이렇게 각이 졌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빛을 반사하는 형태가 좀 많아서 보기에 좀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딱 끊어진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장의자의 받침 부분만 마무리하고 자, 이렇게 좀 다듬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자, 베벨 명령을 사용해서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요. 자, 지금 현재 collapse all이라는 명령으로 하나로 합쳐주시고 자, 에디터 폴리로 컨버터 시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폴리건 자, 윗부분을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3등분 돼 있죠? 자, 이렇게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3개를 동시에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베벨이라는 명령을 사용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값은 많이 주지 마시고요. 여러 번 하겠습니다. 3번 3단계로 꺾어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곡선으로 R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3mm 정도 주고 마이너스 1 정도 어플라이 자 그리고 3mm 정도 주고 마이너스 2 정도로 자 어플라이 그리고 3mm 정도 이젠 2mm 정도 주고 3으로 어플라이 자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나? 자, 모서리가 이렇게 툭툭툭툭 끊어져 보이는 느낌이 드시죠? 그럼 빛을 받아서 조금 더 좀 면 처리하기가, 자, 빛 처리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밑에 부분도요. 자, 잠깐 하이드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도 좀 처리를 해볼까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폴리곤, 자, 여기에도 베벨 명령을 사용해서 자, 조금 각이 지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높이를 좀 많이 주겠습니다. 많이 주고, 자, 여기서 한 번만 오케이.
자, unhide all.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자, 빛이, 자, 종이를 또는 뭔가를 탁 자르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차이점이 많이 있으시죠? 왼쪽에는 빛이 상단에 이렇게 맺히게 되는데, 오른쪽은 이렇게 선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객체를 복사를 해서, 자, 오른쪽 건 지워주시고, 왼쪽 걸 복사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자, 전체적으로 어색한 느낌은 조금씩 조금씩 잡아 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백의 이미지 그 그림자 부분이 좀 어색하다 하시면요. 자, 일단 라이트의 위치나 각도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거니까. 자, 라이트의 그 페로프와 하스폿의 값을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페로프 하스폿의 값을 좀 늘려주시고, 자,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 자, 그림자가 너무 가까이서 작게 나타나니까요. 조금만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자, 그리고 두 개 정도만 페로포와 핫스폿 값을 좀 늘려주세요. 그래서 빛이 자 너무 여기서 진하게 보이는 걸 방지해주면 좋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나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 형태 같은 경우 있죠. 자,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디자인된 객체가 어떤 느낌이 나냐라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질도 좀 바꿔볼까요? 자, 지금 있는 이미지 있죠? 자, 지금 그 소파의 쿠션 부분을 넣었던 이미지가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 넣었던 겁니다. 뷰 이미지를 눌러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뷰 이미지에 있는 걸 바꿔보죠. 눌러서 좀 밝은 색으로 또는 어두운 색으로 자, 약간 그레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레이 톤으로 바꿔보고요. 자, 페어런치로 올라가서 자, 하이라이트를 줘서 조금만 빛이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둡죠? 그렇죠? 자, 렌더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컬러도 바뀌었고 좀 빛이 들어갑니다. 자, 느낌 많이 달라졌죠? 자,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자, 여기 상단에 뭐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조절을 해주시고요. 또는 별도의 그 라이트를 집어넣어서 이 쿠션에게만 빛이 들어가게끔 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뭐 금속 재질이라든지 쿠션 지금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명령은 당연히 자, 챔퍼박스를 이용한 FF444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자, 쿠션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좀 간단하게 만들고 변형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